네, 지금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건축 허가 건수는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곧 새벽 4시에 연준 FOMC 회의록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3대 지수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는 우선 상승 출발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5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가 견인하고 있지만 아직도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큰 이슈 없이 여전히 같이 또 FOMC 회의록을 공개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드라기의 국채 매입 소식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미치고 있고요. 영국은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페인은 약간의 하락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동향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다룬 오펙 소식입니다. 유가가 4년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펙은 여전히 감산을 할 것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감산을 거부해서 계속해서 오펙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전 발표가 되었는데요.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상원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또 건설 법안이 투표가 59% 찬성, 반대가 41%로 되면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외신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폭스뉴스에서 다룬 러시아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경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의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스테이트에 우크라이나가 예산을 동결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아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성훈 팀장님이 지금 유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는 별로 없어요. 아까 지금 잠깐 그 우크라이나 이슈 뭐 이렇게 나온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 겨울에는 약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오펙도 감산을 안 한다 그러고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 키스톤 소유관 건설 문제에 대한 쪽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도 정유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빠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 겁니까? 다시 이제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기대? 네, 일단 왜냐면은 지금 유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가 선물은 결제 통화가 달러죠. 달러 45%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영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부러지기 시작한 게 6월 달부터예요. 그런데 딱 6월 달부터 달러 인덱스가 튀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정반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펙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에너지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다가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좀 힘겨루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감산 못하죠.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가 처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우려를 했었던 부분들은 야 이게 유로존이나 중국 쪽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유로존과 중국의 원유 수입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나요? 그렇죠.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또 달러는 언제까지 또 강세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1달러에 대해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정유주의 주가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정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유주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구조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본다라면은 여기저기 우리나라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일단 먼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훈 팀장님의 이 조선주, 정화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꼼책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에서 다룬 홈디포 소식인데요. 홈디포 실적이 발표됐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의 침체를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보시면 주택시장이 점점 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와 함께 이렇게 홈디포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판매와 수익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좀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샤오미의 소식입니다. 포브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샤오미가 이 바이두의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이 아이치에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샤오미가 스마트폰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데 이 바이두의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치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앞으로 자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또 60억 인터넷 유저를 유혹하려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런 콘텐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이런 아이치와 함께 계속해서 인터넷 테크놀로지도 함께 좀 협력을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투자가 최근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련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 투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 한중 FT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방송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연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5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관련된 업종들 뭐 보게 되면 오늘도 뭐 SM, YG 엔터 지금 보게 되면은 미디어플렉스, 뭐 펜엔터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한중 FTA 관련된 이슈로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십니까? 뭐 샤오미 이슈하고 봐서? 네, 아이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죠. 중국에 있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데 하여튼간 따라할 건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디자인은 애플, 기능은 갤럭시,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애플처럼 일단 뭐 컨텐츠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네네. 자체 개발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거를 다 이제 만들어 보겠다. 애플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업체를 인터넷이나 컨텐츠 업체를 다 인수를 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성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어떤 한중 FTA와 관련된 그다음 뭐 이런 어떤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샤오미 예로 들어봤을 때도 본다면은 이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기계는 이 고철덩어리는 사실상 이제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애플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이제 뭐 이 핸드폰 갖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뭐 영화 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외에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이제는 그거 이외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로 누가 더 빠른 전송 이 스트리밍과 함께 누가 더 빠르게 양질의 그리고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그 싸움에 샤오미도 뛰어들었다. 나눠 찍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최근에 영어와 관련된 종목들 뭐 그리고 뭐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과 관련된 종목들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컨텐츠는 앞서도 이제 우리 NC소프트가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2000년도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뭐 데이콤이라든지 그다음 뭐 핸디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PC에 관련된 하드웨어 쪽은 지금은 거의 살아남은 게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NHN과 NC소프트입니다. 다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도 PC와 다른 점이 뭡니까? PC는 앉아서 하는 거고 얘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밖에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텐츠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최근에 컨텐츠가 움직이는 것은 이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한중 FTA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대세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NC소프트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쪽으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았을 때
대세의 흐름이다. 콘텐츠 쪽은 그렇게 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박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게 드라마가 이제 그 공중파를 타는 그런 드라마들, 그러니까 공중파를 하는 드라마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무차별적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본다라는 시청률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스트리밍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연령대의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누군가가 이 드라마를 아니면 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방송 환경에 대한 쪽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예전에는 이 방송을 하는 이 인프라를 깔고 있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더라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차장님 말씀대로 이 컨텐츠 업종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업종들, 뭐 물론 이제 영상도 될 수 있겠고요, 음원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하고의 경쟁력 분야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쪽들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 문화 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건요. 이게 사실 아무리 중국 애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도 이 유럽 애들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몇백 년 된 이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부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건 뭐냐면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는 있어도 이 돈으로 벌어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내가 그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면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좀 더 아직까지 그 경쟁력이 좀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신 꼼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입니다. 김성훈 팀장님은 이번 달 소외됐던 은행주 주목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병우 차장님은 코스닥 종목의 재상승 기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원 대표님은 논란의 중심에서 예외되는 업종 주시하자라고 코멘트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이미 한번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다시 이들 업종을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기술적인 저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는 업종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니까 증권주와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새로운 금감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묶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증권주, 은행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11월 한 달 이 은행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대우선해양 등과 같은 이른바 경기민감 대형주들의 상승이 과연 그들이 실적이 좋아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컴투스와 게임비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 경기민감주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싸다라는 논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은 조선주 그리고 뭐 컴투스와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 이것도 저것도 좀 뭐 불편하다,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미국에서 있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맞물려서 쇼핑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쇼핑 시즌 때 뭐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석유 플랜트를 선물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선을 선물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만수로만 가능하죠. 예, 만수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 기기를 선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싸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IT와 관련된 뭐 A전자도 좋고요,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는 빼고 그리고 IT 부품주들 이미 올라온 종목도 많습니다. 레페스, 뭐 SFA, 유언컴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들이 이제는 좀 싸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한 번쯤은 더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장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성훈 팀장님하고 박병욱 차장님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한 쪽이 되는 쪽은 한쪽에서 파는 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논란에서 조금 벗어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쪽이 좀 그런 업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류 관련주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 엔조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IT 쪽도 예전보다는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직구를 하게 되게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에서도 의류를 뭐 갭을 사준다? 뭐 그러면 결국에는 갭도 우리나라 한세실업이라든가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류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한중 아까 그 말씀 주신 방송 콘텐츠 같은 이런 한중 FTA 관련주들 약간 조금 기존의 어떤 그 논란 쪽에서 약간 벗어난 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장 꼼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BN 康桑密达，这里是中国经济网，现在是中韩财经连线沪港通时间。沪港两地股市已经连续下跌3天了，这种疲软势头是否会延续到周四呢？有请今天的嘉宾程文蔚。我觉得周四整体来看的话，应该处于一个强势整理这种状态，围绕着2450点上下来震荡吧。下周会有连续有10家左右的上市公司需要发行，那么这样的来讲的话，对于资金面会有一定的这种压力。比较短的时间内，大盘会承接这种下跌的这种态势。临近年底，投资者似乎都比较谨慎。本轮调整结束之后，市场能否出现新一波的上涨？那换句话说，现在投资者是否可以买进？如果不建议买进的话，是否建议卖出呢？大盘近期会出现我个人认为就幅度不是很大这样一种调整，所以我觉得投资者应该抓住这样一个调整的机会来选择比较好的股票来建仓的。中国的股市有自己的一些特点，一般到了年底的话，各个机构包括投资者都有一个年底结算的这样一种压力，所以呢，到年底的时候通常都会出现大盘和个股通常都会出现调整。但是同时呢，出现调整的时候，对于一些中长期投资者而言，又是一个比较好的一个跨年度建仓的这样一种机会。需要了解更多有关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네, 후광통 첫날에 비해서 일단은 뭐 후광통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첫날 완판에 이어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이렇게 완판되지 못하고 뭐 54%밖에 거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후광통 중국의 A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쪽을 고민해 본다라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시각을 다양화해야지만 글로벌하게 가져가야지만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창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국경제TV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빠르고 정확한 후광통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 꼼꼼 체크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방송 없이 생방으로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